안녕하세요, 모카 이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자동차는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드 제네시스 GV70 전기차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네시스에서 가장 안 팔리는 차로 인기가 없었던 자동차라서 제네시스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디자인을 바꾸고 배터리도 늘리고 주행거리 늘리고 그리고 가격까지 늘렸다고 하는데,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이번엔 정말 살만한 자동차가 나왔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 GV70 전기차 뭐가 바뀐지는 저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소한 부분들을 바꿨다고 해요. 기존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의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 전기차 디자인 요소도 조금 바꿔냈다고 합니다. 일단 기존과 대비해서 바뀐 부분을 보면 이 그릴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이 마름모 패턴들이 여기 안을 그냥 꽉 채워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 아래쪽 마름모는 조금 이렇게 아스라이 이렇게 사라진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패턴 그릴을 만들어냈다고 제네시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를 보니까 문제는 그라데이션 되는 부분에 번호판이 이만큼 크게 달려있어서 디자인 변화를 알기 어렵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차고, 미국에서는 이 앞에 전면 번호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전면 그릴 디자인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기존에는 이 충전구가 딱 티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 그릴에 더 일부처럼 느껴지게끔 어디가 충전구지? 이 오너가 아니면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잘 숨겨놓은 것도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닫고, 이런 식으로 충전 잔량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태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똑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야간에 충전할 때도 이 충전구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이쪽에 조명을 달아서 충전 포트 부분을 계속 비춰주고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아주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존 범퍼 같은 경우도 일반 GV70 내연기관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GV70하고 확 다른 느낌, 뭔가 뚝뚝 끊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직선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이 일반 GV70 가솔린 모델과 비슷하게 이렇게 유려한 라인, 약간 곡선의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GV70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갔던 MLA 헤드램프, 이게 똑같이 들어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측면도 바뀐 건 그다지 없는데요. 그나마 바뀐 점이라고 하면 이 신규 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20인치 신규 휠이 들어갔는데요. 이 5 스포크라고 하면 약간 정통적인 스포츠카의 느낌이잖아요. 그런 5 스포크를 기반으로 한 이 두 줄 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 신규 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부각했다라고 제네시스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면이 훨씬 좋아졌네. 기존 제네시스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인들을 빳빳하게 이렇게 직선의 느낌으로 쫙 세워서 전기차적인 느낌을 강조했다면, 이번 GV70 전기차 페이스리프트에 와서는 이런 라인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일반 가솔린과 크게 구분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도 기존 GV70 페이스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이 하단부에 있던 것이 이 위쪽으로 올라온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범퍼 하단에 있던 방향지시 등을 내가 앞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싫어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방향지시 등이 위쪽으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기존은 약간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로 꺾였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일자로 그냥 이렇게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빌트인 캠 그리고 이 디지털 센터 미러, 이 두 가지 카메라를 여기에 넣어야 됐기 때문에 기존처럼 이렇게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를 밑으로 했을 때 브레이크 등의 이 램프 때문에 이 카메라 시인성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는 위로 올리고 그 밑에 이렇게 카메라 두 개를 배치해 놓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야. 이거 아직 여기 있었어요? 아직도 막한 스타일로. 이제는 이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 트렁크 공간을 열어도 이렇게 트렁크 매트를 깔끔하게 해서 이런 손잡이 같은 게 안 보이도록 이 매트를 깔아놓은 것도 아주 꼼꼼한 마감 처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매트를 걷어내면 이 아래쪽 공간을 보면요, 아래쪽에 별도의 공간은 없지만 이런 러기지 보드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역시 제네시스답게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렇게 러기지 보드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펼쳐놓게 되면 이 바깥에서 봤을 때 안쪽에 짐이 안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실제로 안에서 탔을 때 이 트렁크 안쪽의 짐이 혹시라도 이 승객석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트렁크에서 일어나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범프 같은 걸 넘었을 때 이 승객석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러기지 스크린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고급스럽죠. 그냥 이렇게 해서 쑥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닫고 밑에서 딸깍,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기존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들어가서 앉아도 괜찮은 공간, 한 185cm 정도 되는 남자가 들어가서 앉아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프백 1개를 수납하고 보스턴백을 2개 정도 더 수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램프를 달아놔서 사고라든지 이런 비상 상황이 났을 때 뒷차에서 이 램프를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등도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와, 실내! 와, 사실 이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배터리 용량을 크게 늘린 것도 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77.4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4세대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이 배터리 용량을 같은 휠 베이스에서 같은 셀 개수를 가지고 이 셀 밀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배터리의 전체 용량을 더 늘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84kWh 배터리가 되면서 이 주행 가는 거리도 기존 400km에서 이제는 423km로 훨씬 더 넉넉한 주행거리를 갖춘 자동차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번 SK-on의 4세대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같은 휠베이스, 같은 공간을 가지고도 더 긴 주행거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기차의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점점 작아지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네요. 저는 사실 역시 제네시스 하면 이 실내 이 가죽, 이런 품질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아이시 블루, 글레이셔 화이트 투톤 시트인데요. 어쨌든 그 푸르딩딩한 약간 블루 색상에 약간 베이지 톤의 이 화이트 시트, 이 조합이 너무 예쁘고, 저는 제네시스의 이 가죽 품질 하나만큼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그런 데랑 견줘도 전혀 꿀리지 않은 이 나파 가죽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짝 울어있는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건 아직 완성형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 이 무릎 공간, 이 정도면 무릎 공간 일단 꽤 넉넉하고요. 2열 머리 공간은 지금 이 썬루프를 개방했을 때 손바닥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상체가 긴 비율이 좋지 않은 185cm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정도 공간이면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GV70 같은 경우는 루프가 뒤로 갈수록 점점 낮게 떨어지는 그런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 공간에서만큼은 뭐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정도 중형차급의 이 정도 공간이면 완전 넉넉하진 않지만 그냥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2열 뒷좌석 공간입니다. 그리고 2열 지금 이 전동, 말도 안 되는, 어떤 중형차가 이 급에 전동 썬루프를 넣어줍니까? 전동까지 바라면 준대형, 요 위급으로 가셔야죠. 수동 선커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열에 왔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폴딩 같은 경우였을 때 여전히 이 제네시스지만 6대4로 폴딩을 해놓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독일차 회사들, GLC라든지 X3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은 이 같은 급에서도 4대 2대4 폴딩으로 이 세 좌석이 각각 분리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시트를 눕혀서 이 긴 짐을 싣거나 그럴 때 훨씬 더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는 여전히 6대4 폴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못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전벨트 끼워 놓는 이런 것도 근데 고급스럽게 만들긴 했다. 달그락거리지 않게 이렇게 꽂아 놓는 자리인데, 이런 것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이 시트만 4대 2대4 폴딩으로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2열 좌석이네요.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램프를 우리 눈에 직접 쏘는 면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램프가 아니고, 이 위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달아서 이 아래쪽 크롬에 비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은하게 빛이 퍼지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이 제네시스의 아주 꼼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도어 트림 이쪽 손잡이 쪽에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와, 이렇게 이거를 밀키웨이 라이팅 패턴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은하수를 여기에 표현했다는 얘기죠. 이 은하수는 진짜 고급차의 상징, 최고 럭셔리의 상징인데 오직 GV70 전기차에서만 볼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팅 패턴이라고 해요. 롤스로이스처럼 여기서 별똥별이 싹 하나씩 지나가게 하고 그런 걸 바란다면 그건 너무 선 넘은 거겠죠? 사실 이게 그냥 그래픽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싹 그냥 지나가는 그런 디테일까지 넣어줬다면 더 완벽했을 것 같은데 차마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 디테일이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아주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이 핸들도 이 가죽 질감, 그리고 이쪽에 타공 뚫어놓은 가죽, 그리고 스티칭까지 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제네시스 엠블럼도 플랫하게 들어온 거 이런 것도 기존 모델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스트 버튼도 있습니다. 이 차의 기본 출력은 최고 출력 435마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차 부스트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고 출력 490마력까지 늘어나게 되죠. 운전을 하다가 이 3시에 있던 손을 언제든지 이렇게 옮겨서 부스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부스트 버튼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GV70 가솔린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뭐 전기차 전용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게 느껴집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 드라이브 터레인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푸시를 하면 터레인 모드, 다시 한번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해서 이 에코 컴포트 스포츠,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항상 여기서 한 가지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내려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 내려가게. 그래서 언제든지 위로 4번 올리면 에코, 밑으로 3번 내리면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내가 이걸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7인치 일자형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이런 것들도 다른 제네시스와 마찬가지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CCIC라고 부르는데 이 CCIC는 그래도 CCNC보다 이 그래픽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아직 개선의 여지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오늘 밖에 눈이 살짝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눈이 오는 그래픽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CCNC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CCIC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미디어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 팰리세이드부터 넷플릭스 구독을 하게 되면 여기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제네시스는 구독료를 내지 않고도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또 차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유튜브 당연히 됩니다. 웨이브 TV, 스포 TV 나우.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건 넷플릭스, 유튜브 이 정도 아닐까 생각하고요. 여기 넷플릭스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 현대차랑 이것도 다릅니다. 저희가 그저께 팰리세이드 출시 행사장에 갔을 때는 게스트 모드로 로그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그냥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렇게 로그인도 미리 해놓고 계시네요. 이 넷플릭스라든지 다양한 스트리밍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로딩 속도를 보면 언제 되는 거야? 79%에서 지금 30초 이상 기다렸는데 네, 이렇게 조금 로딩 시간이 긴 거 이런 거는 좀 못내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비디오 스트리밍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이 제네시스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멜론, 지니뮤직 이런 음악 스트리밍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이 내장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어야지 음원을 조금 더 무손실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라든지 이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연결 과정에서 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음원의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장 플레이어가 있어야만 최대한 무손실의 음원 혹은 돌비 애트모스 음원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데 이 GV70 같은 경우는 7.1.4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스테레오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뱅앤올루슨 일반 모드 그리고 뱅앤올루슨 서라운드 모드 두 가지 모드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이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브우퍼를 포함해서 18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라운드 경험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 바뀐 부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무드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글로우 박스 안쪽에 카트리지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방향제를 별도로 바깥에 거치하지 않고도 차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원형 안에 이렇게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이런 버튼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별도의 시트, 공조 조작 장치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기존 GV70 페이스리프트와 마찬가지의 변화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기어 시프터 다이얼도 훨씬 더 크리스탈 느낌으로 반짝반짝하게 보석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세공해 놓은 것도 이 제네시스 GV70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센터 미러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센터 미러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 디지털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풀면 그냥 거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센터 미러는 운전하다가 이 초점이 한 번에 맺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GV70 같은 작은 차에서 이 디지털 센터 미러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볼 수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 밤에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 어두운 곳으로 왔는데 밤에 보면 이런 느낌. 와,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 진짜 잘했다. 이 도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중에서 이게 가장 잘 어울리고, 이 인테리어가 낮에 볼 때보다 밤에 볼 때 훨씬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 이런 게 GV70 일렉트리파이드의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테리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와서 가상 변속 주행 체험도 해봤는데요. 버추얼 기어 시프트 VGS라고 하는 아이오닉 5N이라든지 이 GV60 퍼포먼스에서 봤던 기능이죠. 그 기능이 여기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었고요. 실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기 사운드가 가미된 그런 엔진음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기어 시프팅을 할 수 있는 수동 변속 조작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 패들 시프트로 업 시프트, 다운 시프트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은 실제로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주행을 해보면서 이 가상 변속은 체험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아이오닉 5N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업 시프트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다운 시프트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솔린은. 그런데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회생 제동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 시프트, 다운 시프트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서 하시면 안 되고, 기존의 가솔린 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 라는 그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적혀 있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살짝 오게티 같은 부분,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GV70 전기차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기존 모델 대비해서 가격은 198만 원 이상 됐습니다. 최종 가격 7,530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여기에 모든 옵션을 다 더하게 되면 9,550만 원 정도, 개별 소비세 3.5%가 적용되면 한 9,050만 원 정도의 풀옵션 가격을 갖추게 됩니다. 와, 제네시스 GV70에 9천만 원?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GV70의 가장 끝판왕 모델, 가장 빠르고 가장 정숙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